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10월도 10일까지 왔고요. 이제 대낮에 조금 햇볕이 따가운 것 말고는 날씨도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가을 날씨, 짧은 가을이잖아요. 많이 만끽하시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리플과 관련된 그리고 전반적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듣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은요. 간단하게 가격 보고 뉴스 이야기하도록 뉴스 먼저 할까요? 또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게리 겐슬러는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화폐로 통용되기 어려울 것. 자, SEC's Gensler on Crypto Regulation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SEC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일반 암호화폐처럼 통용된 가능성이 낮다. 뭐 한번 볼까요? 자,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1946년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자, 하위 테스트 아시죠? 특정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하위 테스트. 하위 테스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33년에 만들어진 제정된 법입니다. 도대체 몇 년 전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이 자체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말 안 되죠? 이 법은 현재 존재하는 법이고 존재하는 법이지만 1933년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 이 암호화폐 최신 지금 우리 실생활에도 아직 쓰이기 전의 기술인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1933년에 잣대로 된다고요? 투자자를 보호하기다. 투자자 보호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이제 농락하는 겁니다. 이건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시가 필요하다면서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에도 공시가 맞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합시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EC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은요. 지금 여기에는 리플이라고 적시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설마 XRP를 포함 안 하는 말일까요?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포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인데 본인은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XRP를 넣었을 것이고 그러나 법에서는 법의 잣대를 댔을 때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 최종 판결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런 언론에 나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판에 관심이 없으면 리플이 꼭 증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막을 정확하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고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헛소리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내 사기 이게 진짜 논리가 참 이렇게 부드러워요. 나쁜 의미로. 암호화폐와 증권이 제가 반박했잖아요. 근데 또 암호화폐 산업 내 사기 문제 이건 또 맞거든요.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들도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소, 사기 거래소가 있다든지 등등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45% 증가했다. 2020년 이 분야의 주요 인물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범죄인도, 그러니까 권도영, 테라폼 랩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이, 이건 또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근데 본인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최종 판결까지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더니 실망스러웠다. 라는 정말 센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못하겠네요. 그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네요. 어쨌든 못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법에 기대고 있는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의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받아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일. 특히 이렇게 공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그래도 왜 미국 저기도 마찬가지고 판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다 민주주의잖아요. 북한입니까? 아니에요. 뭐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나 우리 저기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뽑았잖아요. 우리가 국민이 뽑았잖아요. 미국 민주당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게리 겐슬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자산 증권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지 읽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뭐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일관된 목소리로. 토큰이 화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니까 이 크립토 커런시니까 이게 뭐 어떤 그러니까 화폐로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요. 일단은 결제 솔루션, 국제 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인 XRP 같은 기술은 이제 화폐라기보다는 어떤 수단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겠지만 이름이 커런시니까 커런시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화폐겠지만 화폐를 대체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당장 무슨 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우리는 여러분은 바라시나요?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가끔 뭐 미국 햄버거 가게라든지 어떤 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그건 하나의 쇼맨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실제 결제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 비트코인으로 뭘 어떤 걸 살 수 있는 결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하나의 쇼맨십입니다.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 우리가 원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라고요. 네, 화폐 아닌 건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리 겐슬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자, SEC 의장의 레파토리는 4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4년 내내 똑같았어요. 암호화폐는 규제 대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 늘 그랬으니까. 두 번째. 처음엔 저는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미웠습니다. 얄미웠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저런 정부기관인 SEC를 SEC 의장이 혼자 주무를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분명히 배후의 조종자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의 어떤 배후 세력이 있겠죠. 밑자로 붙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어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본인 의지, 본인 마음대로 이 정부기관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미국 민주당 내에 어떤 큰 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주무르는 손이. 뭐 그게 대통령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내자면요. 이유가 어찌됐든 리플의 미래. 아무리 SEC 의장이 이렇게 날뛴다고 하더라도 화폐로 통용되기 어렵네. 리플이 통용되기 어렵네. 어쩌네 한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미래, 암호화폐의 미래, 블록체인의 미래는 밝고 앞으로도 쭉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후에 예를 들어서 뭐 뇌피셜입니다. 민주당과 같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조정 세력이 뒤에 있다, 배후에 있다면 아마 11월 5일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지금 어느 상황인지 볼까요? 미국 민주당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래도 나아지기는 할 겁니다. 네, 암호화폐판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좀 더딜 거라고 생각되고요. 야, 완전히 벌어졌네요. 그리고 공화당이 된다면 전면적인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암호화폐의 신선함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걸 보여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드라마틱한 여러분이 진짜 그토록 원하는 그런 랠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많이 벌어지네요, 격차가. 제가 이거 지금 26일 남았는데요. 100일 전부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나오면은 뭐 그건 무조건 게임 끝이고 해리스가 나오면 이 사람이 다 똑같아요.
신선함이 있어요.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신선함이 있다고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뭐 직역하자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전당대회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다음에 딱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사람은 다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선한 걸 좋아하고요, 속된 말로 구닥다리를 싫어합니다. 네, 신선하면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배기가 오래가는 겁니다. 신선함으로 좀 위협적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더더욱 그랬던 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든 보다가, 갑자기 해리스를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죠. 확 30년이 젊어졌으니까. 물론 조 바이든 인물 좋으신 분이신데, 이제 그 약간, 이게 명료하지 보니까, 미국이라는 좀 거대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그러는 건 불안해 보이잖아요. 자기 몸도 못 가는 사람이, 또는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이렇게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또 앞으로 4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젊어질 수는 없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처참하게 진짜 지지율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리스가 올라오면서 좀 역전되긴 했고, 뭐 그 TV 토론도 잘했지만 결국 ABC라는 어떤 민주당 성향의 그런 언론사에서, ABS가 ABC에서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는 적재에서 싸운 거랑 다름없었고, 네, 그리고 뭐 팩트체크 공격도 당했지만 결국 다 트럼프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체크는 당장에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랐었고, 다시 컨벤션 효과의 느낌이 신선함이 사라지면서 트럼프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폴리마켓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이지 다른 여론조사는 또 해리스가 높다고 나온 것도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쪽이 되는 게 우리 리플에겐 최상이고요. 그것만큼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또 빨간 오전 9시 기준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있을 CPI 발표 때문에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뭐 6만 1,000달러까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기회는 언제 잡으시려고 합니까? 단기 투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께는 다 제가 또 리딩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고량주 과정. 가입하신 분들은 꼭 오늘 오전 방송 유튜브에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C 의장 리플 암호화폐 힘들 것? 네, 많이 힘들 거라고 하시고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5시에 뵙겠습니다.